자, 일반사회교육론 7, 8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7, 8월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7주차까지 끝내고요. 뭐 6주차에 끝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래 안 돼서 그래는 안 되고요. 7주차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사회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강의 진행 방법은 여기 나오는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요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걸 쟁점을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드렸다시피 기입형하고 그 다음에 확인 실전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상 문제만 놓고 그냥 다 풀고 직접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문제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보충할 시간을 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사회교육론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일반사회교육론은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거의 80%가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나머지 20%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좀 더 추가되는 정도인데, 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기존에 없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사회교육론도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과연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역할놀이가 있잖아. 그럼 역할놀이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역할놀이를 할 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역할놀이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교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역할놀이의 핵심 요소가 뭐예요? 대본을 작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본 작성과 그 다음에 실현을 위한 리허설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돼. 그런데 역할놀이 따로 있고 교사 역할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문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요즘에 계속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뭐 강의 통해 좀 진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제1부에서 사회과 구조물 역사인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역사죠. 역사. 그래서 사회과 교육 개념 특성의 부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역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미국 역사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 역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1916년 이때가 시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 1920년대하고 30년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20년, 30년대 때는 뭐가 중요한 거죠? 자, 16년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근대화를 촉진하자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야? 사회적 효율성. 이게 중요한 키워드였다면 20년, 30년대가 되면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가 되지? 진보주의. 그죠? 그러면 진보주의에서 제일 중요했던 기본적인 핵심 용어들이 뭐가 있어? 사회재건주의, 통합교육과정. 사회재건주의, 통합교육과정.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강조되죠? 1960년대 스토리. 60년대 스토리는 뭘 기억을 하셔야 돼? 신사회과와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의사결정력을 중시하는 사회과. 이게 포인트가 되죠. 60년, 70년대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되면 뭐가 이제 튀어나오죠?
바로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서와 행동을 강조하는 윤리교육. 정서와 행동을 강조하는 윤리교육. 자, 90년대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요? 미국 사회의 교육개혁입니다. 그죠? 맞아요. 이 교육개혁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강조되었던 게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표준화. 표준화. 그 다음에 이 표준화를 하는 목적이 뭐야?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표준화를 통해 성취 수준 향상,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지? 고부담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트랜드.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역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들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1880년대, 1919년대는 미국이 남북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근대화와 사회 통합이 중요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상이 필요했지. 교육개혁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교육개혁 작업, 전미교육협회 보고서하고 미국 역사협회 보고서. 이거는 기출지문입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시대별로. 12위원회 보고서가 먼저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12위원회가 먼저 나오고 7위원회가 그 다음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확인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 함양. 여기서 바로 이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그 다음 이제 키워드가 사회적 효율성이 되는 거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최종 보고서가 바로 뭐지? 16년 보고서. 됐어요? 자, 16년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내용,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개개인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입형으로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교육과정에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새로운 교과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교과가 뭐죠? 공민.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과가 공민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통합교과가 있어요. 제가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과, 그 다음에 통합교과목. 그 통합교과목이 뭐지? 민주주의의 재문제.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라. 진보주의는 당연히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진보주의, 사회재건주의, 통합교육과정. 됐어요. 사회재건주의에서 다루는 교육의 주요한 교육의 내용은 뭐야? 사회재건주의 핵심적인 키워드 뭐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중핵 교육과정. 자, 이걸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꼭 기억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대두되면서 두 가지 나타납니다. 사회문제 교과서를 제시하는 사회재건주의.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이 제시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핵교육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로 중핵교육과정이 기입형으로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빈출이죠. 사회재건주의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입형으로. 그 다음에 사회재건주의와 관련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사회문제 중심 교과서, 사회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두 번 정도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사회문제 중심 시리즈, 사회교과 시리즈, 헤럴러그의 제작의 목적이 뭐냐? 사회부조리 개혁을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입니다. 그죠?
이게 2번 정도 제시문에 등장합니다. 기입형으로는 사회문제, 사회재건. 중학교육과정은 이미 출제. 됐나요? 그 다음에 50년대가 되면 애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면서 충성스러운 시민 다시 이게 강조되다가 이제 배우는 지식적인 내용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지식을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나요? 지식을 강조하는 거. 근데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항상 보면 경쟁을 강조하고요.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그 다음에 항상 수월성을 강조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능력. 자, 이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신사회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신사회과와 관련되는 중요한 시험의 키워드는 항상 뭐지? 신사회과 자체가 기입형이고 신사회과의 주요 내용이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사회과의 방법이 교육 방법이 키워드가 되죠. 됐어요. 이게 바로 신사회과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사회과의 특징 내용은 어떻게 돼? 사회과학이죠. 핵심 키워드는. 방법은 뭐가 되죠? 발견과 탐구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사회과학을 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조직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조직을 해야 돼? 핵심 개념이야 지식의 구조야. 여기에는 지식의 구조죠. 사회과학, 인문학, 다양한 학문적 영역의 내용을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2015 교육과정은 뭘 가지고 만들었지? 핵심 개념. 됐습니까? 자, 이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빠졌는데 이 사건이 뭐죠? 스프테인 사건. 신사회과, 교육에 대한 논의 우주회의가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빠져있는 게 있는데 신사회과 관련된 밀접한 교육과정이 바로 뭡니까? 교육과정 조직 형태가 뭐야? 예? 교육과정 조직 형태라고 했잖아. 자, 조직 형태 하면 여러분들 3가지 뭐가 있지?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조직 형태 대표적인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그게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학문식 교육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브루너의 주장, 지식의 구조. 그런데 지식의 구조의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 이 소재를 제공해 주는 영역은 사회과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키워드의 기입형에 보면 사회과학이 계속 등장합니다. 기출에서 등장하기도 했고. 자, 신사회과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어떤 시민이지?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교과를 구조화할 때는 당연히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구조화를 한다.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뭐다? 학문식 교육과정이다. 방법의 키워드는 뭐지? 발견과 탐구학습. 됐습니까? 자, 학문식 교육과정입니다. 사회과의 학문식 교육과정은 당연히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사회과학의 개념과 일반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의 구조화 작업이. 그래서 사회과의 구조화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구조한다고 해?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에 집중하는 사회과에 대한 비판. 그죠?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지?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판적 흐름에는 뭐가 있다? 의사결정력이라고 하는 요 자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판적 흐름에서 모형적으로 제일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회과의 경향은 법리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가지 키워드 기억하셔야 된다. 비판적 흐름에서.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리버 세이버의 대표적인 사회과 수업 모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입을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만약에 기입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학문 중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식 교육까지 비판적 입장을 취해도 올리버 세이버는 대표적인 사회과 수업 모형이 법리 모형이다. 법리 모형이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데 강조되었고, 열린 교육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치를 포함하는 시민성이 제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지? 의사결정력이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앵글과 뱅크스, 그 다음에 우레바 스캇, 그 다음 미국의 사회과 협회로 연결되는 의사결정력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뱅크스의 의사결정력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전제한 탐구, 그 다음 여기에 뭘 결합시켰다? 가치 탐구를 결합시켜서 의사결정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됐나요? 예. 자, 80년대 보수주의적 경향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키워드는 정서와 행동을 강조하는 가치교육. 정서와 행동을 강조하는 가치교육. 이게 뭐였죠? 친사회적 행동, 배려와 감사. 됐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보수주의 흐름으로 갑니다. 보수주의 흐름으로 가면 다시 뭐가 강조되지? 정서행동을 강조하는 가치교육과 더불어서 지식, 학생들의 뭘 높여야 된다? 성취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의 학업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미국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표준이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하는 표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60년대, 20년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표준화입니다. 제가 만약 출제자라고 한다면 저는 기입형의 표준화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왜 출제를 안 하고 엉뚱한 걸 먼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이 표준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뭐라 부르지? 포표준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기입형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표준화의 근거로서 활용된 게 뭐지? 스탠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탠드라는 개념 기입형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탠드와 더불어서 표준화라고 한 작업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고? 아까 뭐라고 했지? 고부담 시험. 성취 수준을 높이자. 성취 수준을 평가해 보겠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일단 문제부터 한번 다뤄봅니다.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표준화 흐름에서 이제 좀 더 표준화 흐름을 강화시키고 고부담 시험을 강화시켰던 그 결과적인 현상이 이번 새로운 개정판에 추가된 바로 뭐죠? C3 프레임워크죠. 됐나요?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1921년입니다. 그죠? 21년에 설립된 기구가 뭐지? NCSS입니다. 그래서 작성반을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기구를 쓰고 니언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니언은 뭐냐? 니언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한 성장. 어쨌든 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융합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쓰라. 디귿이 뭐지?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 20년, 30년대 뭐지? 중액교육과정. 그 다음에 사회교과서 시리즈. 리얼의 목적이 뭐였지? 사회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사회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21년 NCSS가 설립되었고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두 가지 사회과 교육의 흐름이 탄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밑줄 치면서 두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뭘 쓰면 돼? 진보주의와 사회재건주의. 자, 존두의 진보주의와 사회재건주의. 그러면 이제 존두의 사회적 진보주의는 어디에? 통합교육과정에. 됐어요? 통합교육과정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사회재건주의, 기업형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기업형 대비해야 될 게 사회문제. 사회문제. 자, 존두이가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은 어디에 부합하는 교육이어야 되지? 아동의 필요와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이어야 되죠. 자, 사회과 본질로 따지면 아동의 필요와 흥미를 강조하는 사회과 본질 두 가지는 뭐였지? 반탐하고 개인 발달이지. 반탐과 개인 발달. 자, 2번.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은 밑줄 친 부분이 강조했던 교육과정 경향. 이 말은 조직 형태와 같은 말입니다. 그 교육과정의 중시한 목표가 무엇인지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 찾아야 됩니다. 지리, 역사, 국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과는 교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 이전의 사회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명칭을 뭐라 부르지? 신사회과. 자, 이런 사회과, 신사회과는 자, 무슨 지식과 탐구 방법, 뭐가 들어야 돼? 사회과학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이 훌륭한 시민 양성의 요건임을 강조하고 사회과학의 관점과 사고 방법에 대한 학습을 요구했다. 자, 이런 사회과 교육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강조했던 이런 사회과, 신사회과가 강조했던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 그 다음에 중시한 목표. 조직 형태는 뭐지? 학문식 교육과정이고 중시한 목표는 뭐야? 그렇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이지. 됐습니까? 특히 교육과정으로 이것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신사회과가 중시한 목표는 뭐야? 여러분, 신사회과가 중시한 목표는 뭐예요? 방금 했잖아. 신사회과가 중시한 목표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의 습득입니다. 그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의 습득입니다. 그런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중시한 목표는 뭘까? 에헤이. 여기 지금 박스 쳐놨잖아. 안 보여? 학문식 교육 과정이 특별하게 중시한 목표는 탐구 기능이지. 교육 과정은 뭐라고 했어? 교수학습 경험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교수학습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목표는 탐구 기능.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신사회과가 강조한 교육의 목표는 뭐라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학문식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경험에서 가장 중시하는 목표는 탐구 기능. 됐습니까? 3번. 다음은 미국 사회과 역사와 관련된 것에 읽고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회과 목표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을 고치시 바랍니다. 이건 뒷문장을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안 빼버렸네. 이건 지우시고요.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됐어요. 자,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전통을 쓰고 이 전통이 중시했던 학습 방법을 쓰라.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회과 역량을 쓰라. 탐구라는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경향과
니은을 중시한 사회과 경향이 각각 어떤 목적을 강조하는지 비교 서술해라 그 이야기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사회과 전통이 마구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지.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후반부터 학문의 구조에 토대를 둔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이게 바로 뭐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사회과 전통은 뭐지? 사회과학 모형. 자, 이런 개발이 중단되고 사회 현실적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쏟아졌다. 자, 그러면 학문식 교육과정 이후에 강조되었던 교육과정이 뭡니까?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학문식 교육과정 이후에 강조되었던 사회과 전통은 뭐야? 반탐이지. 맞죠? 그냥 반탐은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 해결 경험을 강조한 교육과정이죠. 그런 통합교육과정이 강조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종문제, 빈곤, 시민권, 환경오염, 사회진화로 유리의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문제들, 사회 문제들, 70년대 거치면 인종교육, 가치교육, 법관교육, 여성교육, 직업교육 등 사회과에 새로이 관심을 끌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단기 과정이 중등학교 사회과 프로그램 일반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앵글과 우레바, 스콧 등 신사회과 초기부터 연구되었던 여기에 니은에 들어갈 역량이 뭐가 될까? 의사결정력.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 했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지? 신사회과의 비판적인 프로그램, 법리모형.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사결정력도 사회과 주요 주제로 관심을 끌었다. 의사결정력을 강조한 사회과 교육이 신사회과 초기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나 계열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문제를 중시하고 인문학도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가치 문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전통, 사회과학 모형. 자,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했던 학습 방법은 뭐였죠? 발견과 탐구학습.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회과 역량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의사결정 능력. 됐어요? 그 다음에 탐구라는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경향은 뭐야? 사회과학 모형이지. 그 다음 니은을 중시한 사회과 경향은 뭐지? 반탐이죠. 의사결정력을 중시하는. 그러면 각각 어떤 목적을 강조하는지 비교 서술해보자 그 이야기잖아.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탐구라는 측면에서. 이건 제가 만든 문제. 그런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죠? 탐구의 대상이 뭐냐? 어떤 문제가 더 낫습니까? 제가 만든 문제가 좀 더 낫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탐구라는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 사회과 경향은 결국 뭐야? 지식의 생성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문제를 탐구하죠. 지식의 생성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문제를 탐구하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니은을 중시하는 사회과 경향은 반탐이고 의사결정력이니까. 그럼 이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지. 필요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인데, 선택 및 적용 뺍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그 다음에 가치를 탐구한다는 거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탐구한다. 좀 더 추가하면 있는 거지.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탐구한다. 앞에 거는 사회과학적 문제. 자, 4번.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작년 문제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출제를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어쨌든 교육노은 출제자가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다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9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배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중요한다면 표준화다.
됐어요. 미국은 국가위기라는 보고서의 출간과 함께 1980년대 말부터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국가위기라는 보고서의 출간과 함께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무식해. 우리나라 애들이 아무래도 바보인 것 같아. 자기 고백이죠. 네. 자, 그래서 각 교과별로 높은 수준에 뭘 제정했다고? 표준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됐어요? 표준 중심 교육개혁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과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각의 무슨 교육과정 제정했다고? 표준 교육과정을 제정했다. 됐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경향은 통합교육과정이 아니고 뭐라고? 표준교육과정이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먼저 안 냈는지 몰라. 이걸 먼저 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먼저 안 내고 고부담 시험을 내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나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건지. 각 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사회과의 경우에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가 교육과정에 기억, 표준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발표를 했고, 이러한 교육과정 기억은 교과서 지필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각 주에서 실시한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기 위한 무어의 근거로서 역할을 했다. 그죠? 그러면 교육과정의 표준은 교과서 지필에, 그 다음에 또 뭐 고부담 시험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시험의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 5번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시겠죠?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너무 바본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이제 이걸 수입을 한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즘 애들 너무 바본 것 같아. 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나는 이게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시각이지. 자, 5번에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연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높은 수준의 표준을 만들고 표준 교육과정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를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게 한다는 열망을 담은 기억 운동은 무슨 운동이지? 표준화 운동이지. 자, 20년 수학과 영어에 니은이 발표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럼 이제 니은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잖아. 그죠?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결국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죠?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이때 개발된 여기에는 뭐가 되겠지? 그러면 공통 기준은 들어가는 거 알겠어. 아시겠나요? 여기에 들어간 C3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공통 핵심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취 기준이라 부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은 우리 성취 기준을 뭐라 부른다고? 공통 핵심 기준. 우리나라로 치면 성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핵심 기준의 개발은 K12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K12가 뭘 이야기하는 거지? K12가 뜻하는 게 뭐예요? 미국은 학년 편제를 K1, K2, K3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 1, 초등 2, 초등 3, 중1, 2, 3, 고1, 2, 3 하잖아. 얘들은 K1, K2 이렇게 한 거야. 똑같아. 우리나라 학년군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K12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및 직업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자, 이러한 취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진 게 뭐지?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 맞아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논술에서 지금 2015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교육학 논술의 핵심적인 문제는 딱 한 문제가 있어. 뭐 있죠?
고교학점제. 근데 고교학점제가 학점제가 뭐냐를 논술을 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바보 같은 이 찍어주는 놈들이 전부 다 뭐라고 거짓말 자꾸 하냐면 하브루타 유행하면 하브루타 시험 나온대. 그런 거 없어요. 2015 교육관 역량 나오면 역량 시험 나온대. 아니에요. 역량은 제시문 안에 제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교학점제 제시문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고교학점제의 배경이 되는 교육학 이론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논술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올해 한 문제 일단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번에 3, 4월 달인가 3, 4월 달 맞죠?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이 썼던 논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그죠? 논문 드린 적 있잖아.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개발하고 지금 고교학점제 개발할 때 뭘 가지고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거냐면 바로 이 C3 프레임워크 공통 핵심 기준 이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프레임워크. C로 시작하는 단어가 3개다 이 말이야. 별로 어렵지 않아. 시빅, 칼리지. C로 시작하지. 자, 그리고 C3 프레임워크도 3, 4월 달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움직임은 2013년 과학이어 사회과에서 C3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준비한다. 그럼 뭐야? 고교학점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지. 됐어요. 그래 나중에 나오면 좀 소문 좀 내고 내가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전부 찍어줬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참고해 보시면 이것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올 단계는 아닌데 저는 빠르게 출제한다면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제시하는 공통 핵심 기준, 국가가 제시하는 공통 핵심 기준에 대한 상반된 시각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제시하는 공통 핵심 기준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가 제시를 하는 건 국가가 제시하는 공통 핵심 기준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찬성하는 입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아시겠나요? 다문화된 시대의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제어할 것이라는 입장. 이거는 뭐지? 반대하는 입장. 그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한 가지씩 물어보겠지. 이 공통핵심 기준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에 대해서 서술하라. 공통한 핵심 기준에서 반대한 입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하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출제 단계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2년 이내엔 출제될 것 같다. 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사. 자, 미국의 사회과 교육을 수입한 한국 사회과 교육을 반성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사회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미군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만들었던 교수요목기. 교수요목기는 한국이 만든 사회과 교육과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수요목기를 만든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군정입니다. 자, 교수요목기에서 가장 주체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본의 잔재를 몰아낸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를 만든 취지, 목적, 전체주의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미국에서 도입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지. 공민이었잖아. 심리학 보고서에. 그거에 우리나라 미 군정에서도 공민을 도입을 합니다. 뭘 없애죠? 수신을 없애고. 뭘 없앴다고? 수신을 없애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키워드가 사회생활과. 뭐라고 불렀다고? 사회생활과라고 불렀다. 나중에 또 시험 치러 가는데 기획 나왔는데 사회교육과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아니면 또 사회교과 이렇게 적지 마시고. 자, 이제 6.25가 시작되면서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키워드는 뭐죠? 제1차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일반사회입니다. 이 일반사회와 관련되는 맥락은 뭐지? 고등학교 국민이 일반사회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국민이 일반사회로 바뀌었다. 됐죠? 그럼 일반사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었다. 자, 제2차 교육과정은 언제입니까? 5.16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5.16 이후에. 5.16 이후 맞지? 그렇지. 5.16 이후에. 4.19가 끝나고 5.16 이후에. 자, 이 2차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뭐죠? 2차 교육과정 키워드는 사회생활과가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반공,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생겨났다. 교과가 생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과목이 이제 생겨났죠. 나중에는 이게 독립된 교과로 떨어져 나가요. 이러면서 지금 현재 윤리과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회과로 명칭 변경됐다. 사회기능법 되었고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개발, 근대화에 착수하는 것, 국가에 봉사하는 시민 이런 사람들이 강조됩니다. 이때 이제 강조되었던 것은 당연히 공민, 시민의 의미가 공민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됐어요? 그래서 뭐 새벽종이 막 울렸다,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도 만들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새벽종 울렸는데 안 일어나면 이게 이제 쌍놈이 되는 거지. 천하의 게으른 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유신입니다. 3차 교육과정은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는 학문식 교육과정이었다. 두 번째는 뭐지? 국가주의. 학문식 교육과정 국가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시민의 의미가 뭘로 정리가 됐었지? 국민의 의미로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국민적 자질. 그래서 이때 막 등장했던 표현이 한국적 자본주의, 그 다음에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교육 이런 게 강조됐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국가주의와 결합된 학문식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국가주의 요구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을 했다.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신사회과 연결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연결해서 문제를 만든다면 당연히 3차 교육과정이지. 신사회과. 기출문제에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해에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만들고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3차 교육과정 신사학과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회과 주요 변화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과 주요 변화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3차 교육과정에 또 하나 이제 교과 편제가 중요하죠. 이때부터는. 교과 편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교과 편제가 뭐냐? 일반 사회 없어지고 일반 사회 내용이 뭐라고 했지? 아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였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이분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키워드 학문식 교육과정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4차 교육과정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는 이제 통합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도가 됩니다. 왜 그런 거죠? 3차 때 분과적 경향이 심화되었잖아. 됐어요. 3차 때 분과적 경향이 심화됐었잖아. 다시 이제 통합적 접근이 다시 시도됩니다. 됐어요. 그럼 역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생활과는 통합적이었을까, 통합적이지 않았을까? 미군정에서 만들 때는 당연히 경험식 교육과정 환경학대법 이용했으니까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겠지. 1차 교육과정 통합적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통합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은 통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분과적이었던 거죠. 그죠? 2차는 어땠을까? 경험주식 교육과정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통합적인 것을 형태를 갖췄겠지. 근데 내용은 역시 분과적이었겠지. 근데 형태적으로도 통합적인 형태가 해체돼 버린 시기가 언제지? 3차 때인 거죠.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권호준 김현선의 책에서도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말은 그전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차 때 완전히 붕괴된 걸 다시 시도한 게 4차 때부터라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개인적 적합성과 이제 전인교육을 강조했다. 이거는 키워드 안 되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건 편제 하나만 딱 나왔는데 뭐죠? 사회 원투. 자, 일반 사회 영역의 내용은 뭐라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재미난 거는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는 사회과, 국사과로 사회원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차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뭐 없습니다. 편제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리를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리. 3차인지 5차인지를 지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3차 때 지리는 어떻게 표현됐지? 국토지리, 인문지리.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군사정권 시절,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민정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 이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6차 교육과정. 그럼 당연히 교육과정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마구마구 등장 안 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쉬었답니다.